일제시대의 더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읽어보면 윤동주의 자화상이죠. 윤동주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한테 알려진 이유는 동주라는 영화로도 알려져 있죠. 동주는 그 윤동주가 그 자기의 작품을 어떻게 남기는지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자아식을 형성하는데 원초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화상, 자기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는 그래서 맨날 부끄러움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나의 자아만을 찾아야 되는가?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그게 그 윤동주란 동주란 영화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그렇지만 윤동주가 해낸 일들은 이 자화상이란 시는 어떤 폭력적인 행위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죠. 그래서 동주라는 영화의 주제가 바로 그렇죠. 읽어봅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마 고향마을에 갔으니까 산무통일을 돌아 논가 외딴 마을을 홀로 찾아가서 그 옛날에 자기가 자주 갔던 우물에 가서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죠? 고향마을에 갔을 거예요. 아니면 고향과 거의 가까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산모통일을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만나는 우물은 우리한테 누구나 고향마을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윤동주가 고향마을을 묘사한 것이랑 관계없이 우리는 윤동주와 함께 우리의 고향마을, 우리의 그 심정적인 본래 땅, 그 땅에 가서 우물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파란 바람이 불고죠. 우물 속에 들여다보다 보면 우물 속에 달도 밝아서 거기 보르고 구름도 흐르고 하늘이 펼쳐진 건 맞는데 파란 바람이 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의 묘사가 더 이상 아니죠. 우물 속에 파란 바람이 불진 않고 우물 속에 가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자아죠. 그래서 운동주는 할 수 없이 한 사나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게 윤동주의 이제 부끄러움의 원인이죠. 그 한 사나이는 자기 자아의식을 느끼자마자 그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냥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안해집니다. 이게 이제 동양적인 의식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자아의식을 가지면 이런 자아의식에서 행복해하죠. 성취감을 느껴요. 그죠? 이 자아의식의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개인주의, 그죠? 개인주의가 강하죠. 근데 이 동양적 사상은 단계 중심을 두죠. 요거는 개인의 중심을 두지만 단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국권 상실에 대한 회복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좁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 시는 자화상이라는 시는 일제시대 때만 유효한 시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동양적 전통적인 사상, 동양적 관계 중심 사상
그러니까 지금도 공감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국권 회복 상실 의식, 그리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는 의식,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해석이긴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또 감동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감동을 받는 이유는, 요런, 서양의 개인의 자아의식을 넘어서서, 그 자아의식이 동양적 관계 중심 사상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워진다는 소리는 자기를 미워하는 거니까 부끄러움, 수치심이죠. 이 부끄러움, 수치심은 동양의 어, 유교의 예의 기본, 그죠? 예, 기본 정서죠. 그러니까 어쩐지 그 사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넌 참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내가 할 수 있는 게 우선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 사나이가 다시 가엾 없어지는 거죠. 연민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연민의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심은 내가, 이건 두 개가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 보니까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겠죠. 자아의식은 그대로 있고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지겠죠. 할 수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기력하니까.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 자아의식을 가진 그걸 유지하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니었죠. 그 세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연은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써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소리 내어 읽기가 시읽기에 중요한데, 이 소리 내어, 낭송의 매력이 이 영어에는 많아요. 영시는. 왜냐하면 영어는 리듬이 있는 시니까. 영어에는 리듬이 많죠. 리듬이 강조가 되는데, 한국어는, 한국어는 리듬보다는 고저, 그지? 강약, 이런 게 더 이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낭송의 그 굉장히 그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서양에서는, 내가 아는 어떤 교수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만났었는데, 나한테 자랑스럽게 이번 토요일 날 시카고에 가서 낭송하러 간다고. 무슨 낭송을 하냐는데 시를 한 편 읽는데요. 자기 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인데 그걸 읽으러 시카고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오와의 시카고까지는 미국이 크죠.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가까운데 120km를 보통 평균으로 달려서 5시간쯤 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10시간 운전해서 시 한 편을 읽기 위해서 모임에서 가는 거죠. 그만큼 낭송은 영시에는 영시 레코드, 녹음기, 그런, 요새 음원이죠. 음원의 차트에 상위에 속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귀절을 한번 낭송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세가 들어가죠. 굉장히 강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추억이란 단어, 이 자아의식의 핵심은,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노스탈지아 플러스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근대는 노스탈지아와 유토피아의 이념으로 되어 있는데, 노스탈지아는 향수죠, 향수. 그다음에 유토피아는 미래죠, 미래 이상향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근대 이데올로기의 그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이죠. 직선적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그런 직선적 시간관인데, 그러니까 추억이 중요한 단어예요. 노스탈지아. 그러니까 윤동주는 이런 근대적 이념을 자기의 자아 탐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는 못했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길을 열어준 거죠.
윤동주. 이 시는 그래서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자아의식의, 한국인 개개인의 자아의식의 고향 같은 시가 되는 거죠.